요즘 북한이요,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북한 김정은 정권의 주민 통제는 그야말로 날로 심해져 가지만요. 그래도 한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외국 문화들이 유입되는 거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 내부도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요, 연애 이야기를 한번 중심으로 요즘 북한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구혁 보좌관. 일단 북한 연애 얘기를 해보기 전에 우리 김구혁 보좌관 연애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 아내가 이 방송을 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결혼하셨죠? 네. 뭐 인기가 없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여러 번 연애 경험이 있습니다. 아,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남한에 오셔서 결혼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이보연 씨도 특별하게 저희 모셨는데 이보연 씨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연애를 하셨죠? 북한에 있을 때도. 저도 금육 씨랑 동일하게 코멘트가 아니라 네. 제가 사실은 연애인 듯 연애 아닌 연애 같은 걸 하지 않았었나? 그때 당시 연애라는 걸 잘 몰랐기도 했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북한 청년 세대들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좀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건지 저희가 그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자, 첫 만남부터 한번 볼게요. 첫 만남은 아니 연애하면 퇴학이라는 키워드가 떠요. 지금 보니까 이제 북한 학생들이 두 인물이 마주 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래도 학교에서 연애를 한다고 해서 퇴학당하지는 않잖아요. 북한은 퇴학을 당하나요? 저희는 학교 들어가면 특히 대학 들어가면 CC를 하는 게 로망이잖아요. 그렇죠. 예. 북한에서는요, 그 연애를 하면 이것이 자본주의 불순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통제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개인의 욕망이잖아요. 네. 집단의 목표나 생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떤 국가의 혁명, 생산, 집단 이익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개인의 사적인 욕망이다. 그래서 불순하다라고 규정을 하기 때문에 연애를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과거에는 학교에서 연애를 하다 걸리면 경고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정학 처분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퇴학시키는 강력한 조치가 이어졌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북한의 MZ 세대들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네. 어떤 사랑이나 그런 연애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해져서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만약에 연애 문제가 불거지면 학교 담임 교원, 학부장, 학과장까지 연대적인 책임을 물었었는데 이제는 네. 조금 조심해서 해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차 학교 내에서도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까지 강력한 제재로 막기는 어렵겠구나. 변하고 있군요. 예, 그런 변화가 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구혁 부장님 이제 평양에서 대학을 또 다니셨으니까 네네. 그 대학에서는 어떻게 연애해요? 일단 사실은 이 중고등학교보다 대학교에서 연애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엄격합니다. 오, 더 엄격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서 연애를 할 때에는 어쨌든 그 어린 시절에 약간 소꿉장난 같은 연애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애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눈 감아주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사실 연애라는 게 그렇게 많이 할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약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좀 웃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 장난 같은 수준인데 대학교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 성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인들의 연애를 조금 더 강하게 통제하는 면이 있고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닐 때에도 네. 우리끼리는 알죠. 반의 연애를 누가 하는지. 하지만 대놓고 이 사람이 저 사람과 연애를 한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때요? 대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지방은 좀 달라요? 네, 왜냐하면 지방은 일반 평양 같은 경우는 다르게 이제 걸어서 다니는 확률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기숙사에 들어갔을 때는 기숙사에 있으면서 이제 오빠들이나 네. 고학년 오빠들하고 이제 연애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숙사 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보니까 그게 좀 쉽진 않아요. 근데 대학교 근처라든가 출퇴근이 가능한 CG들은 이제 커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커플들이 대체로 맺어지는 인연이 같이 출근 라인이 같은 끼리,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자전거 뒤에 타서 여자가 네. 이제 같이 오빠랑 같이 간다거나. 자전거로? 그렇죠. 그 운송수단이 네. 오빠의 자전거를 타고 하는 것끼리 CC가 많이 이루어지고 커플들로 이루어져요. 근데 대학교 근처 정문을 통과한다던가 할 때 되면 네. 허리춤을 잡았다가도 손을 놔야 되고 그래요? 자전거 뒤에 안장이 있으면 밑을 잡고 들어간다던가 내려서 걸어간다던가 이렇게 학교 내에 들어갈 때는 조금 보이지 않게 암암리의 연애를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김 씨 일가는 연애를 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역시 남편을요 학교에서 만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김일성 종합대학 6개월 특설반이라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순수 김여정을 위해서 따로 만들어놨던 6개월짜리 특설반 같아요. 거기에 그럼 김여정 남편이 들어갔었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일종의 김여정이랑 친해지라고 하는 미팅 자리 이런 거. 예. 아니 박 교수님 그러면 그러니까 김일성 대에 김여정만을 위한 특설 코스 이르게 만들어졌다는 거 이게 진짜입니까? 근데 사실은 김여정의 남편이 누군지 지금 확인된 바가 없죠.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현우 전 대사의 증언만 있을 뿐인데 2014년 9월 당시 김여정의 남편이 총정치국 조직부의 군단 지도과 부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라고 유현우 전 대사의 주장이 있을 뿐입니다. 확인이 된 바는 없어요. 그러면서 김여정 부부장과 남편이 특설반에서 만나서 결혼했다라는 설을 제기를 한 거고요. 네. 뭐 일부 보도에서는 뭐 김여정의 남편이 키 180에 굉장히 준수한 외모를 가졌다라는 묘사도 있고 예. 또 다른 보도에서는 남편이 소장 계급 수준일 것이다라는 분석 또한 있습니다. 남편 이름도 거론이 된 바도 있어요. 우이인학이 아니냐. 오. 뭐 역시나 설인데 사실 북한 권력층의 사생활은 너무나 철저히 감춰지기 때문에 네. 외부 증언만으로 신뢰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김국 부장님 김일성 대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김일성 대에 여기 특설반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6개월짜리가? 일단 김여정 부부장은 제 선배고요. 저보다 한 3년 정도 선배입니다. 아 그래요? 본 적 있어요? 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89년생이다 보니까 예. 아마 근데 특설반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워낙 파다하게 들었기 때문에 저 특설반을 졸업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맞는 것 같고요. 네. 또한 제가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닐 때에도 김씨 일가는 아니지만 김씨 일가의 반계 자손들도 함께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 친구들도 굉장히 특별한 어떤 대우를 받았었기 때문에 저런 특설반 얘기라든가 혹은 특설반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했다라는 이 이야기가 아예 신빙성이 없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특설반 안에서 뭐 자연스럽게 만나서 어쨌든 뭐 결혼까지 이어졌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연애 스토리가 백두혈통도 나름대로 이제 자유연애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자유연애의 바람이요 북한 드라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볼까요? 큰간 동지, 예.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시죠. 이것 제거 좀 마십시오. 이쯤만 비야 뭘.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고? 내가 언젠가 말했지? 경민들 여기 있다고. 떠지가 날아요. 오늘은 실컷 찍고 싶어요. 자꾸 많이 찍어 날아요. 아니 뭐 북한 드라마지만 보고 있어도 좀 간질간질해요. 근데 저렇게까지 아니 드라마에서 뭐 대놓고 이렇게 연애를 할 정도면은 그래도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자유연애가 지금 많이 퍼져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설주가 같이 등장을 하잖아요. 리설주. 네, 예. 그러면서 아무래도 오. 퍼스트레이디 역할로 김정은 옆에 딱 붙어서 이제 의상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바뀌면서 네. 김정은과 팔짱을 끼고 다니고 함께 동행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면서 북한의 자체가 남자와 여자의 연애라든가 데이트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거나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류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한류라는 거는 90년대부터 저 같은 경우는 접했었어가지고 뭐를 한류 접하셨어요?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되게 감동 깊게 봤던 게 토마토라는 드라마랑 이브의 모든 것이라고 네. 세림 씨랑 장동건 씨가 나오는 그 드라마였어요. 네. 근데 그때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드라마들은 되게 좀 애절한 사랑 이야기 아니면 누가 삼자가 껴서 꼭 뺏어가거나 네. 끌고 가는 이런 드라마였어가지고 맨날 욕하면서 봤는데 그 속에서도 진짜 첫사랑이라든가 그 서로의 썸 타면서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게 보고 여자로서 같은 여자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근데 네. 아까 잠깐 리설주 이제 여사 얘기를 해줘서 네. 그러면 이제 김정은과 리설주의 좀 다정한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자주 저렇게 연출이 되는 것도 어느 정도 북한 사회를 바꾸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를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은 김정은일 수도 있다라는 본인이 그런 얘기도 오.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 김정은 집권 초창기 때 특히나 이제 이설주와 함께 팔짱을 끼고 등장한다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북한 청년들 기준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다가왔었고요. 아마 그때를 기준으로 인해서 그 전과 그 이후에 북한의 어떤 청년 세대의 문화가 좀 바뀐 면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연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외부에 공개도 하지 못하고 암암리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아주 약간의 어떤 스킨십 정도는 북한 사회 내부에서도 흔히 말하는 최고 지도자도 팔짱을 끼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무엇이냐 그렇겠네요. 라는 그런 여론이 좀 존재를 하면서 풀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김정은도 토마토 팠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뭐 김정은이 이제 금익 씨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 제일 많이 보지 않았냐 하는데 실제로 북한의 권력층이라든가 보안원들 그다음에 국가 이제 보안원들 말고 그 하나가 뭐죠? 고위지도원들이 제일 많이 봐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저희 집도 이제 보게 되면 저희 집에 좀 개인적인 사유로 이제 CD랑 이런 걸 암암리에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단속을 해가지고 저희 집에 오거든요. 네. 그래서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저희 집은 전기가 들어오는 데가 있어서 같이 봐요. 아 같이 봐요? 와서? 그래서 단속을 해갖고 와서 저희 집에서 이제 등 다 가려놓고 같이 보고 그냥 두고 갔다가 다음에 다시 조하게 되면 다시 가져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단속을 하는 단속반 권력층들이 더 많이 보죠. 예. 그렇게 암암리에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빠져들고 물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 사람들이 한국말 제일 많이 해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북한 MZ들이 어떻게 좀 연애를 할지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죠.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뭐 문자를 한다는데 오빠라고 문자를 하면 벌어지는 일이 있다는데 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앞서 이 보현 씨가 말씀을 하셨던 일화를 이어서 제가 예. 들은 좀 재밌고 황당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단속반에 걸렸는데 이름이 뭐요? 했더니 저 이보현입니다. 했더니 그 보이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보현? 내 와이프와 이름이 똑같네. 여기서 뭐가 와이프, 와이프. 아. 와이프라는 단어는 북한에서 쓰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아내, 집사람. 집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와이프라는 표현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다라는 증표입니다. 오이브 유언까지. 그러니까 단속하는 사람마저도 앞서 드라마를 많이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화가 있는 것이고 또 오빠라는 표현은요. 북한에서 피를 나는 형제나 친척들에게 얘기를 하지 우리처럼 남자친구나 혹은 남편에게 오빠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한식 표현이라고 해서 역시 제재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해라는 표현도 개인적인 감정, 자본주의 산물이라고 해서 역시 금지합니다. 사랑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랑이란 말은 예. 수령님께나 써봤지 오직 남녀간의 사랑, 수령님에게만. 수령님만 부모님에게 사랑해야 돼요? 네, 그런 건 못 들어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사랑해 좋아한다. 대신에, 너 내 거 할래? 뭐 이런 식이지. 나랑 살래? 이런 거지. 더 박력있는데요? 너 내 거 할래? 이거. 네, 약간 그런 식인 거예요. 이게 법으로도 제정이 돼 있어요. 2023년에 제정된 평양문화보호법에 네. 남한식 말투 그리고 호칭을 금지했어요. 여기에서 뭐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괴뢰 말투 사용죄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괴뢰는 남한입니다. 남한 말투의 사용을 금지해서 여기에 처벌을 규정해서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최대는 사형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아예 법으로 명시를 해뒀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쓰는 스마트폰을 최근에 한 외국의 언론, 해외 언론사에서 네. 입수를 해서 오빠라고 적어봤어요.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에. 그랬더니 자동 입력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지로 바뀌었습니다. 경고문이 떴는데 북한에서 오빠라는 단어는 친척이나 피를 나눈 형제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저렇게 경고문이 예, 뜨는군요. 경고 문구가 떴습니다. 아이고. 음. 그런데 이렇게 뭐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아니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애 편지도 검열을 해요? 일단 연애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아주 초창기에는 조금 네. 사회를 풀어주는 분위기로 가다가 코로나 시기에 이르면서 다시금 이 청년 세대에 대한 사상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즉 90년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함경북도에서 어떤 보안원이 학생들의 어떤 그 가방을 불식 업무내서 그 안에서 연애 편지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연애 편지 안에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문제 삼아서 네. 어떻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연인한테 쓸 수가 있느냐? 선생님한테만 써야 되는. 그렇죠. 이것은 퇴폐적인 자본주의 문화 양식이 그대로 스며든 행위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너가 자기 반성을 하고 수많은 그 관중 그 학생들 앞에서 자기 비판 그리고 그 학생들이 다 이 학생을 비판하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까지도 지금 북한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편지, 문자 이런 것까지 다 검열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지만 어쨌든 연애의 꽃이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노는지 데이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 데이트는 어떻게 할지 저희가 가상 코스 한번 짜봤습니다. 평양 연인들이요 이런 식으로 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뭐 조선미술박물관이라는 곳에 갔다가 볼링도 해요. 평양에 볼링관이 있고 락원백화점에서 저녁을 먹고 개선 청년공원이라는 데서 보니까 놀이기구를 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건희 부장님 또 평양에서 오셨으니까 네. 저 정도면 좀 만족할 만한 코스입니까? 저 정도면 상당히 비싼 코스죠. 근데 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예, 약간 그렇습니다. 체력적으로. 네. 뭐 체력적으로도 힘들고요. 일단 평양의 일반 청년들이 저 정도의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지출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었는데 저 네 가지 중에서 앞에 그 미술관만 좀 빼면은 예. 합격점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평양 미술관에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모나리자의 그림이나 세계 유명한 그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북한의 혁명성을 강조하는 그런 혁명 화가들이 그린 뭐 김일성의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있거든요. 지금 보면 뭐 도자기들이랑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네요. 저건 이제 다른 박물관입니다. 저건 다른 미술박물관 보시면 네. 저게 지금 미술박물관인데요. 뒤에 예. 보면은 영웅적 그림들을 막 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술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 지금 저게 미술박물관 그 영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평양 청년들 사이에서는 선호도가 있는 곳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볼링장이고요. 네. 또 상당히 잘된 수준의 어떤 볼링 시설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 와서 즐기고 있습니다. 낙원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좀 비싸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개성청년공원은 저녁에 열립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코스로 네. 개성청년공원에 가는 저렇게요? 것은 그렇습니다. 아주 완벽한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저 밤에 놀이공원을 저렇게 즐기는 모습까지 저 데이트 코스가 평양에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건데 근데 평양은 사실 그들만의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뭐 지방 이쪽에서는 그럼 어떻게 데이트를 합니까? 지방 사람들이 이제 평양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있죠. 이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이 아니라 평양민주주의공화국이다라고 할 정도로 네. 정말 꿈도 못 꾸고 평생의 소원이 한번 내가 평양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이제 못 가는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뭐 데이트 코스가 딱히 정해졌다기보다 네. 좀 일 끝나고 그러니까 조금 그나마 좀 경제적으로 좀 살 수 있고 얘 데이트 정도 가면 할 수 있다면 자전거 뒷공문이 태워가지고 시장 한번 가서 우리로 말하면 포장마차 같은 곳이죠. 가서 식사나 뭐 밥이나 국수 한 그릇 네. 조금 간단하게 먹고 이제 강둑을 걷는다거나 강둑이라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한강 같은 경우는 사람이 걸을 수 있게 거기는 차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네. 뚝이 이렇게 방파제처럼 이렇게 강에 물 흐르지 않게 이렇게 해놓은 데 잔디밭이 있어요. 네. 그 뚝을 따라서 쭉 걸어서 한 바퀴 갔다가 붕천동까지 갔다가 구역까지 다리까지 내려오는 코스 그 정도? 네, 그래서 약간 돌다리에 앉았다가 내려온다거나 그냥 그 정도가 그냥 데이트 코스예요. 사실은 지방 뭐 아까처럼 뭐 유의장 갔다 오고 호텔에 갔다 오고 하는 네. 정도까지는 아니고 좀 그나마 좀 한다게 되면 맛집에 가가지고 저희 때는 그때 오므라이스랑 돈가스가 제가 있을 때 막 나왔었어요. 그래요? 일본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요리들이 많이 들어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돈가스랑 오므라이스 먹으러 오빠들이 이렇게 태우고 여자들 자전거 태우고 뒤에? 가서 먹고, 예, 자전거 뒤에 이제 태우고 다니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뭐 돈가스 오므라이스 먹고 강둑도 네. 좀 건너고 하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평양이랑은 다른 데이트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김건희 부장관님, 네.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알고 보니까 연애 필수품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좀 놀랐는데요. 오토바이가 최근에 이 평양 청년들을 중심으로 연애를 하려면 오토바이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오토바이 자체가 지금 보시는 저 오토바이가요. 5천 위안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 돈 5천 위안 정도. 얼마요? 중국 돈 5천 위안 정도면은 북한에서 약 쌀을 800kg 정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거보다 더 비싼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1만 위안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어디서 5천 위안, 1만 위안을 나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알뜰하게 모으고 어떤 식으로든 저걸 장만을 해서 연애를 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평양을 제외하고 북한의 대부분의 도로는 비포장 도로입니다.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 조금이라도 좀 데이트하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운송수단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토바이 한 대씩은 갖추는 것이 요즘에 유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2020년 들어서 북한에서도 이제는 카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 그렇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네. 아마 주로 체크카드 위주로 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커플들 사이에서 커플 통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통장? 그렇죠. 이제 우리가 돈을 조금씩 십시일반해서 커플 통장에 넣어두고 데이트할 때마다 거기서 꺼내 쓰는 문화 어디서 왔겠습니까? 다 한국 드라마에서 파생이 된 문화인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동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성인이면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커플 통장으로 활용하는 모습들이 심상치 않게 목격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궁금해져요. 먼저 첫 번째, 오토바이가 뭐 대세인 건 알겠습니다만 뭐 드라마의 영향으로 봐서
근데 오토바이 기름은 어디서 나요? 이거 지금 북한 제재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한과 중국을 오고 가면서 기름을 밀수입하는 이런 어떤 밀수업자들의 어떤 돈벌이가 굉장히 쏠쏠하다라는 것이 어떤 북한 관계자들의 전언이고요. 네. 아마 한 번 밀수할 때 그렇게 많은 양의 기름이 오고 가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이 북한이나 이 중국 당국이 특히나 이 북한의 기름 사정을 알기 때문에 암암리에 그런 밀수업자들의 밀수를 눈감아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네. 사실 북한에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막 폭발적인 수요가 있다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밀수로 그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네, 여기서 하나 보태자면 북한에는 주유소가 존재하긴 하지만 각 구역에 하나 지방 같은 게 있을까 말까예요.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주유소가에서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반 개인집에서 개인이 말통을 가지고 장사를 해요. 아, 개개인별로. 예, 개인별로. 그래서 누구네 뭐 기름쟁이 누구, 뭐 현철이네, 누구네, 뭐 보현이네, 누구네, 뭐 금혁이네, 뭐 이렇게 해서 기름 장사꾼들의 집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말통을 들고 가서 오토바이에 놓고 개별적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유소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고 잘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주유소 얘기를 해봤지만 이것도 궁금해요. 커플 통장을 쓴다고 하니까 제일 드는 의문이 아니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통장이 있는 거예요? 북한도 통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로운 은행 계좌는 다릅니다. 공식적으로는 조선중앙은행을 비롯한 국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지만 예. 사용 범위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돈을 빼고 싶어도 마음대로 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자의 개념도 사실상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건 금융제도가 체제의 유지와 통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은행 계좌 개설은 별로 없는 일이었어요. 별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뢰를 하지 않거든요. 네. 맡겨놓고 그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는 장마당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현금 유통량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통장이 돈 보관 수단이 됐고 말씀하셨듯이 K드라마의 영향으로 MZ들 사이에서 통장을 개설해서 이것을 연애 자금으로 이용하자라는 어떤 새로운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다음 이야기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다음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일단 영상부터 하나 보시죠. 그런 면에선 우리도 짝지잖아. 남들보다 앞섰다고 볼 수 있거든. 또 자화자찬. 이젠 확고히 때가 돼서 무슨 때? 잡지에도 낫겠다. 이젠 동물 우리 어머니 앞에 정식 내세울 때가 됐단 소리지. 엄마, 벌써 어머님한테요? 자, 이렇게 뭐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결혼을 꼬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결혼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보면은 이게 뜹니다. 북한의 혼수는 오장육기라는 게 떴는데 일단 그럼 북한의 결혼식이라는 건 어디서 보통 합니까? 북한의 결혼식은 대부분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많이 해요. 여자 집에서 먼저 치르고 여자와 각시와 들러리들을 태우고 남자 집에 가서 마지막 이제 본 결혼식을 진행하는 식이었고 네. 최근에는 아무래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결혼식 당일날에 신부가 이제 드레스를 입는다거나 식장을 대여해서 뷔페식으로도 운영을 해서 손님 맞이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결혼식 때는 이제 승용차를 대여를 해가지고 네. 사진을 찍고 다니는 게 있는데 예전에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방에서도 이제는 그게 필수 코스로 이제는 태우고 동산까지 가서 사진 찍고 그리고 VOD까지 이제 영상까지 찍는 것까지 풀 코스로 다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렇게 뭐 비디오 영상 찍고 하는데 과거와 다르게 북한의 상차림 이게 조금 달라졌다면서요? 예전에는 펑펑이라고 우리 말로 뻥튀기 같은 건데 길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일자로 뽑아서 탑도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케이크 같은 것도 그걸로 만들고 과거 2000년대 옛날에는 이랬다. 닭이라든가 거기에 올라가는 게 이런 것도 다 가상의 모형으로 다 만들어졌었는데 네. 요즘은 중국에서 실제 케이크를 들여와서 올리고요. 그 열대 과일이나 이런 것도 실제로 대여 또는 구매까지 해서 다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결혼식 집에 갈 때 바나나 하나만 주세요라고 이제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가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봤는데 자 그러면 아까 키워드에 오장육기라는 게 떴거든요. 그건 네. 뭐죠?
그 오장육개는 여자가 해가는 필수 이제 결혼 필수품이거든요. 이제 옷장, 이불장, 신발장, 찬장이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북박이장으로 그릇 얹어놓는 칸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 찬장까지 다 해가는 거였고요. 육기라는 거는 뭐 텔레비, 재봉기, 세탁기, 뭐 냉동기 이런 게 오장육기였는데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오장육기 아니라 뭐 7장 8기라고 하는데 7장 8기를 떠나가지고 아까처럼 오토바이라든가 네. 집 장만하는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기가 안 오기 때문에 변압기가 추가가 된다거나, 변압기. 예, 그리고 예전에는 흑백 TV를 많이 봤었어요. 네. 근데 컬러 TV로 이제 바뀌고 이제 벽걸이냐 아니냐, TV가 면적이 이제 뒤에 배가 나오느냐 얇게 나오느냐 그 차이로 많이 그런 바뀐 것까지. 거죠. 네. 그러면 반대로 절대 이것만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있나요? 혹시? 앞서 자료 화면에서 김부자 초상화가 걸려 있는 액자 보셨잖아요. 예.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사진이 액자에 걸려 있는 경우를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아. 북한에서는 오직 김부자 초상화만이 액자에 걸어둘 수 있어요. 만약 이걸 개인의 사진이나 가족 사진을 걸어둔다면 네. 그건 정치법 위반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을 제작해서 결혼식의 어떤 모습을 담아두려고 하는 유행이 새로 생긴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볼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온라인에서 본다거나 뭐 클라우드를 사용한다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마당에서 중국산 캠코더를 구해다가 네. USB나 DVD에 넣어서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구엽 부장님. 그러면 일단 두 사람이 같이 살 집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집을 살림집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나라에서 줍니까? 북한에서는? 원래는 줘야 맞는 거죠. 예. 북한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집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이제는 청년들에게 특히나 신혼부부들에게 돌아갈 집이 많이 부족합니다. 북한은 최근에 뭐 신도시를 건설하고는 있지만 그런 신도시들 대부분은 이 북한 정권에 충성을 다했던 뭐 과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로 만든 임시주택에서 일단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도 요즘은 파다하다라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뭐 북한 주민들의 우리가 결혼식 얘기를 살펴봤다면 아까 조금 전에 뭐 백두혈통 연애 얘기도 해봤으니까 백두혈통의 결혼 얘기도 한번 해봐야겠죠. 김여정 결혼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볼까요? 김정은이하고 리설주가 가운데 있고 그 옆에 신랑 신부가 있고 그다음에 쭉 옆으로 이제 사진 옆으로 섰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예. 보통 찍으면은 신랑 신랑 신부가 가운데 예, 있잖아요. 예. 근데 북한은 신랑 신부보다도 이쪽 김정은이가 참가했으니까 김정은이가 주인공이 돼야죠. 치마 저고리 입고 그러니까 여기서 북한에서 조선옷이라고 하는데 한복. 한복. 조선옷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직접 취재를 한 건데 이 김여정 결혼식 사진을 봤는데 이 장인어른이 보셨다 그래요. 근데 봤는데 저때 가운데 김여정 남편이 아니고 저렇게 김정은 리설주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최고조남 앞에선 여동생도 자리를 양보해야 되나 봐요. 그렇습니다. 사실 만약 사진이 김정은과 이설주가 밖에 있다면 그게 더 어색한 사진이었을 겁니다. 그래요? 예, 이제 그래도 동생인데요, 결혼식인데. 동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최고 존엄입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김여정과 김정은의 사이는 예. 오빠와 동생의 사이가 아닙니다. 최고 지도자와 그 간부의 사이 정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가운데 있고 그 옆을 이설주라든가 혹은 다른 뭐 신랑 신부가 채웠다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다. 특히나 북한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북한의 연애, 결혼, 달라진 생활상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